우리나라 출산율 이미 OECD 최저 수준인데 더 바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0.81명.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니까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출산율 앞으로 더 하락할 거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부부 둘이서 하나도 낳지 않기 시작한 건 이미 지난 2018년부터이고 최악의 경우 앞으로 3년 후에는 이 0.61명, 성인 4명당 아이 하나 낳는 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지금으로부터 8년 뒤인 2030년이 되면 경제 성장 엔진이 멈출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안에 모든 노동과 자본을 총동원해도 경제가 성장이 아니라 퇴보를 하는 시대로 조만간 진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느냐? 지난해 정부가 저출산에 쓴 돈은 46조 원입니다.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해 출생아 수 26만 명을 고려하면 한 명당 1억 7천만 원가량을 쓴 게 됩니다.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같은 형태로 예산을 썼는데 이런 방식이 더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말해줍니다. 다음 정부는 어떨까요?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저출산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이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시리즈, 그리고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마지막으로 재생산 건강권 강화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기본 시리즈는 뭐 잘 들어서 아시겠죠? 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까지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이고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남녀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이 소득 대체율을 현 80%에서 100%로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초등학생을 오후 3시 동시 학교시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마지막 이 재생산 건강권 강화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강화해 준다는 겁니다. 난임 기초 검사를 건강검진에 추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증설하는 방안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 공약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전국민 출산 시 이 부모급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 그리고 임신 출산 건강권 보장입니다. 출산하면 1년간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사회보험 성격의 이 부모 보험을 새로 만들어서 근로자의 최대 연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는 민간 아이 돌보미 시스템을 국가가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과 어린이집, 유치원, 하루세끼 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또 한부모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신 출산 건강권 보장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모든 질병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이 퍼주기식 수당 지급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평가들을 좀 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은 이 저출산의 문제를 주거 문제, 청년 문제까지 확대해봤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의 문제까지는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공약은 이 건강관리사 파견, 부모 보험 같은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대책들이 근시안적이고 기존보다 돈을 더 쓰겠다는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금 필요한 저출산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사교육비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그리고 현행 12년인 교육과정을 단축하고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집값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 그리고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지만 혹시 차기 대통령을 고르신다면 이런 정책을 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